그래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 중에 가장 애착이 가고 또 히스토리 지금 마일로 표시가 돼 있나요? 예, 지금 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기도 제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아, 굉장히 특이하네요. 발판이 여기 순정 발판인가요? 예, 엑셀이 출시될 당시에 달았던 미국 번호판입니다. 아, 이게 네, 안녕하세요. 네, 리플레이카 박상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94년식 엑셀. 정확히는 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친 모델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UXL이죠. UXL 모델 준비했고요. 그 중에서도 3도어 해치백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님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말에 오늘 결혼기념일이신데 오늘 시간 내주셨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올드카를 사랑하는 수원에 사는 이명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주님. 예, 오늘 일단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 차주님 같은 경우에 조금만 더 덧붙여 설명드리면 오늘 제가 올린 영상 있죠, 마이바흐. 예. 마이바흐 그 차주님과도 잘 아시는 또 관계세요. 아까 촬영장에서 잠깐 놀러 오셨었는데 예, 맞습니다. 지인분들이시고 마이바흐 차주님과 또 친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엑셀 차주님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또 차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 차주님 두 분만 제가 섭외를 하면은 1년치 영상 나올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은 또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잠깐 한번 말씀드렸고요. 차량에 대한 또 이야기도 중요하긴 한데 그 차주님과 차량에 얽힌 또 올드카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차주님 모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외관과 실내 한번 또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현대 엑셀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포니 엑셀의 후속 모델로 개발이 되었고요. 개발 코드네임은 X2, 경쟁 차종은 많이 하시는 기아의 프라이드, 대우 르망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드나 르망이 마스다와 오펠에서 개발을 한 데 반해서요. 엑셀의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독자적인 기술이 많이 들어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초기형은 1989년부터 91년까지 생산이 되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UXL의 경우는 1991년부터 94년까지 생산이 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속 기종인 엑센트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단종이 되고 맙니다. 일단 국내 내수 모델의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의 톤이 전체 다가 같은 톤인데 네. 지금 안개등, 네. 그러니까 북미형이다 보니까 이제 안개등에 대한 그 그러니까 포그 현상을 네.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얘가 유리로 돼서 나눠져 있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측면을 보시면 예. 시그널이 이제 예. 국내에는 다 화이트 톤인데 예. 지금 이런 같은 북미 그쵸. 레귤레이션을 예.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좀 반사판에 플렉터가 들어가 맞아요.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약간 유럽 느낌 나요. 예, 맞아요. 약간 그게 더 동명이긴 차를 좀 한데 부각시키고 예, 있습니다. 뭔가 약간 더 있어 보이고. 국내 내수형은 예. 이 검은 라인, 이 틀의 형성은 예. 같은 범버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예. 해외에는 이제 북미형 수출형은 이 검은 라인이 별도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데요. 국내 그 내수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색이 한 톤으로 예, 같게 원톤으로 합니다. 재질은 같은데요. 예, 같습니다. 훨씬 더 예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작 공정은 좀 더 까다롭긴 하겠지만 네. 당연히 까다로운 만큼 훨씬 더 예쁘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이제 내수용과 이제 그 수출용이 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설명드릴 텐데 하여튼 꽤 차이가 납니다. 북미용과 내수용은. 예. 예. 그래서 여기 초기형 엑셀은 이제 현대의 글자가 맞아요. 예, 들어가 있고 이제 후기형으로 오면서 이제 현대 로고가
좀 안정감 있게 들어가는 설계가 많이 도안된 것 같습니다. 네, 요 엠블럼은 지금도 이제 현대 예. 네, 시그니처죠. 지금 나오는 신차들에도 나오는 네, 그 마크고요. 요런 거 한번 하면 뭐 바꾸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 예, 차, 그 회사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전경 1세대 엑셀에서는 이런 현대 글자가 네. 양각으로 돼 있는 이제 부착식으로 돼 있었던 예. 반에 후기형으로 오면서 스티커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좀 오돌토돌하긴 한데 아, 스티커식이나 스티커 예, 예. 형식으로 돼 있고 특이하게도 예. 요 현대 엑셀이 이제 북미형 예. 미국 오하이주에서 구매를 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호메스 현대라는 자동차 딜러의 이름을 항상 이렇게 차에 붙인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차주님께서 그냥 멋으로 붙여놓은지 알았는데 이런 거 하나의 또 의미가 있는 거랑 의미 없이 그냥 붙여놓은 거랑 많은 또 올드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요게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게 그 이때 당시에 나왔던 뭐 프라이드도 마찬가지지만 요런 더 디자인이 리어램프가 되게 클래식하고 예, 맞습니다. 뭔가 요즘 막 LED 나오는 최신식 그런 차들보다도 저 굉장히 멋스럽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또 인상적이었고 예. 예, 해치백 모델이기 때문에 디테일가 굉장히 예쁘고요. 네, 사이드 이 측면에서도 마치 뭐 골프 2세대 정도 보는 느낌으로 약간 유럽 느낌이 있어요. 이때 당시 나온 차량들이 대부분 굉장히 또 예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3도 해치백 모델인데요. 이게 그 초창기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 벤 모델도 있잖아요. 네. 그 벤 모델을 가지고 이니셜 D에서 A86의 그 모델을 그대로 그냥 따라서 만든 그 복원해 놓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예, 있습니다. 네, A86 같은 경우에는 정식 차명은 아니고요. 그 차대 샷이 남바죠. 그리고 정식 명칭은 뭐 그 도요타 코롤라 5세대 코롤라 정식 명칭은 뭐 스프린터 트레노라고 하는데요. 이게 팝업이 되는 게 이제 스프린터 트레노고 이제 팝업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라이트가 이제 코롤라 레빈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워낙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 꾸며 놓으시는데 근데 잘 꾸며 놓으신 거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멋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엑셀을 설명드리면서 A86을 이제 빼먹고 이제 설명드리기가 예. 약간 애매하죠. 예. 또 연관이 있는 차기 때문에 잠깐 한번 설명드렸고요. 네. 지금 실내 보기 전에 여기 도어 쪽 보니까 여기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예. 예, 이게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딱 보면은 안전벨트 클립인데 여기 문 쪽에 지금 달려 있거든요. 예, 안전벨트에 대한 규제가 예. 수출 북미형이기 때문에 예. 운전자 탑승자가 차에 예. 탔을 때 안전벨트를 안 맬 수 있는 상황의 그 근본적인 네. 부분을 좀 예방하고자 아마 이 안전벨트가 반자동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쭉 당기면요. 예. 이렇게 당겨서 이쪽에 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걸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사실 문을 열고 제가 타면 네. 안전벨트를 제가 스스로 안 매도 네. 바로 그냥 앉아서 문을 닫으면 안전벨트가 착용이 되는 그런 지금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상당히 특이한 예, 구조입니다. 저도 요런 방식을 지금 처음 봤어요. 예, 예. 저도 막 상당히 월드컵 많이 봤는데 네. 뭐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지금 안전벨트 체결되는데 요거 한번 저 한번 제가 예. 착용 한번 해볼 수 예, 있을까요? 예, 예. 네, 요렇게 해서 여기 걸어주는 방식이에요. 요렇게만 딱 걸게 되면 지금 1.2점씩에서 딱 2점씩인 줄 알았는데 네, 요쪽에 보면 허리를 감쌀 수 있는 벨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요거를 요렇게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2점, 3점, 4점씩 벨트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3점씩이랑 똑같은 건데 이거를 요즘에는 이제 편하게 한 번에 이제 당겨서 이렇게 걸 수 있게 돼 있는데 요거는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특이하네요. 굉장히 저도 이런 방식은 처음 봤는데 북미형이기 때문에 계기판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마일로 표시가 돼 있나요? 예, 지금 내수형은 이제 뭐 큰 바늘 쪽에 예. 시속이 쭉 이렇게 스프레드 돼 있는데 예. 북미형은 그러니까 국내 기준의 스피드 그 속도계는 안쪽에 있고요. 조그맣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북미 내수형은 큰 바늘 쪽에 이렇게 밖에 쪽에 도안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그 있네요. 부분이 상당히 예. 좀 틀립니다. 보시면서 약간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거? 마일로 돼 있어서. 예, 그래서 뭐 60km 제한, 80km 제한에 예. 가면 작은 바늘을 봐야 될지 큰 바늘을 봐야 될지 좀 그쵸.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문을 여는 방식은 뭐 북미형이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왠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 수동 닭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폰이랑 똑같은데요. 예. 이렇게 돌리면 상당히 부드럽게 열리는 것 같지만 네. 상당히 뻑뻑하게 네. 작동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설프게 전자식 막 이렇게 다 있는 것보다 네. 이런 좀 클래식을 탈 거면 예. 저는 이런 닭다리 스타일을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오히려 이걸 튜닝하고 싶을 정도로 전자식이면 닭다리를 튜닝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저는 매력이 있고요. 저 프라이드 그때 소개해드렸을 때 보니까 그 차주님도 이 닭다리에 대한 이 레버 방식에 대한 오마주로 예. 스위치는 따로 있는데 예, 예. 이거를 이제 딱 달아놓으셨어요. 이거를 그냥 뭐 때문에 그러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게 차를 타다가 느꼈는데 이 발판이 네. 여기 순정 발판인가요? 예, 지금 예. 이 발판도 이 뉴 엑셀 해치백 북미형으로 나올 때 출고 상태 그대로 아 출고 상태 때 그 발판이에요? 예, 그대로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밑에 깔아놓고 위에다가 이제 사제로 이렇게 예, 발판을 장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이게 좀 아깝지 않으신가요? 아, 예. 예. 뭐 대표님 가이드 해주신 대로 네. 한번 발판을 깔아보도록 예, 도안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지금 막혀 있거든요. 예. 여기 원래는 어떤 용도였어? 일단 국내 내수형은 여기 시계가 디지털 시계가 맞아요. 예. 예, 장착이 돼 있는데 북미 수출형은 블랭크 처리돼 있어서 그냥 예. 마개로 덮여 있고요. 예. 시계를 왜 장착을 안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그 오실레이터의 그 진동 소자 기술이 예. 상당히 발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현대에서 시계를 달아놓으면 시간이 막 틀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아. 아예 막고자 시계를 장착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기술력에서 많은 그 열세를 보였던 현대이고 아무래도 외국 그 수출했을 때 당시에 많은 컴플레인 그 조립 마감 문제라든지 예. 내구성 때문에 많은 컴플레인을 받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UX를 출시하면서 약간 노이로제가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주님 말씀대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주님 성격이라면 아마 이거 시계를 장착해볼까도 한번 생각해봤을 것 같은데 장착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띄워봤는데 예. 사실 배선이 예. 요 입구까지 와 있는 게 아니라 예. 이쪽 계기판 뒤쪽에 어디 감겨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건 아직 빼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긴 하고 싶으시죠. 예. 네. 그래서 뭔가 딱 들어가야지 풀옵션이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엑셀 출시 당시에 이 소형차 치고는 최초로 이 전자식 시계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많은 또 센세이션을 그때 일으켰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식 맞습니다. 시계가 들어간 게. 네,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수출형 아까도 예. 드렸지만 수출형이다 보니까 많은 기능을 넣으면 가용성에서 불량이 자꾸 나면 컴플레인이 걸리니 딱 필요한 기능만 추가한 게 아닌가. 저도 그게 약간 이해가 되네요. 자주 조사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많은 내구성이나 품질 문제 때문에 현대가 많이 힘들어 있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내수형 보면 버튼의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 엑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에어컨과 열선 두 가지만 들어간 것을 봐서도 상당히 불량이 안 나도록 딱 필요한 기능만 들어간 걸 봐서는 좀 옵션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차에 딱 필요한 기능만 들어가 있어서 크게 뭐 불편함은 현재 없습니다. 다 그 내구성이랑 다 일맥상통하는 네, 얘기 맞습니다. 같아요. 예. 현대의 어떤 그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 품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그 애로점이 있었다는 거를 차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느낄 수가 있었고 엑셀 같은 경우에 소형차 치고는 옵션이 없는 차는 아니었죠. 국내 내수형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예, 뭐 TR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 모델도 있긴 한데 지금 그 북미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장고장의 그 우려를 아예 싹을 잘라버린 느낌이에요. 근본적으로 네. 제거를 한 네.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몰랐는데 차주님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랑 연관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키가 보이는데요. 지금 올드 타시는 분은 또 차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차키 한번 이 차키도 예. 미국에서 나올 때 그대로 뽑아서 보존된 상태고요. 예. 예상을 해보면 여기에도 뭐 현대 글자가 좀 영어로 들어가 있거나 네.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지만 네. 실제 국내 내수 키하고 네.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네, 뭐 이모빌라이저 그런 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냥 열쇠집 가서 파면 된다. 예, 이거는 네, 그런 거는 아주 편하고 좋아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지금 3도 해치백 모델이기 때문에
그 벤 모델이 아니죠. 뒷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앉아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아, 이렇게 지금 앞자리에도 제가 아까 앉았었는데 이렇게 레그룸이 상당히 그래도 소형차기 때문에 레그룸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생각보다. 제가 앞쪽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좁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작지 않습니다. 네, 뒤에서 충분히 뭐 성인 남성이 예. 타고 가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키가 지금 꽤 크거든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계획 170이죠. 뒷자리 레그룸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생각보다는 레그룸이 여유가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저주님 요 뒷자리에 이 남바가 있어요. 예. 이거 설명. 뭔가 있어 보이는 남바가 있거든요. 요게 미국 그 엑셀이 출시될 당시에 달았던 미국 번호판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아이오와주, 출시된 차의 남바고 그때 86이라는 이 마킹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A86을 말씀하셨는데 네. 특이하네요. 이게 어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86이라는 이런 마킹도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스토리라는 영문이 또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A86과 어떤 스토리를 가진 차가 미국에서 태생했지만 한국으로 다시 넘어와서 제게까지 왔다. 이런 히스토리를 보면 참 그런 히스토리가 상당히 저한테 의미 있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 미국에서 들어올 때 이 남바가 달려서 이삿짐으로 들어온 거죠. 예,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번호판을 달면서 이거를 버리시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고요. 그 전 차주분께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할아버님이셨는데 제가 한 2년 반 따라다녀서 이 차를 가져오게 됐고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1년 정도 연락이 끊겼던 적도 있었는데 다시 또 제가 엑셀을 꼭 갖고 싶어서 다시 또 그 할아버지를 찾게 됐고 그래서 또 가져오게 됐지만 지금은 제가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번호판이 저는 그냥 멋으로 그냥 DP를 해놓으신 줄 알았는데 이 그런 또 의미가 있는지 몰랐고요. 요 밑에 노란 이게 주얼리죠. 요거는 이제 요 해당하는 월에 검사를 받았다. 그렇게 쓰는 거구나. 94년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94년 출고됐다는 이런 네임 플레이트도 이렇게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돼 있습니다. 번호판에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해놨고 또 그리고 번호판도 굉장히 예뻐요. 우리나라도 번호판이 이렇게 좀 멋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고 일반 차를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도 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조금만 튜닝해놓으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는 번호판. 번호판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근데 이쪽은 뭐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많은 또 실용성도 연식도 나오고 하니까. 몇 월 달에 검사를 받았고 몇 년도에 출고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외부로 스티커로 알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개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게 주마다 아마 틀릴 거예요, 그렇죠? 네, 색깔도 틀리고 방식도 틀릴 겁니다. 네, 굉장히 멋스럽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도 좀 규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고 참고로 우리나라 막 번호판에 나사 같은 것도 이렇게 튜닝 기본 많이 하는데 원래는 다 불법이에요, 나사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거 신고 당하면 몇십만 원 그냥 나갑니다.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모자에도 뭐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이 모자는 브라질 대통령이 쓰시던 건데요. 아, 정말요? 예, 제가 300셀 S클래스 300셀 W126 126 말씀하시는 거예요? 126 가져올 때 그 차에서 나왔던 모자인데 브라질 대통령이 타던 의전용 차량이었거든요. 그 차량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때 브라질 대통령이 쓰시던 모자입니다. 126 같은 경우에는 예전 S클래스인데 그 브라질 대통령이 타던 차를 의전차를 타시던 거를 제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의전 차량이에요? 예, 그래서 국기도 이렇게 있고요. 한국 국기와 이제 그 연합기 국기가 같이 이렇게 셀에 휀다 옆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었던 국기도 제가 이렇게 소유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외관과 실내 한번 살펴봤고요. 차주님이 그냥 단순히 차를 가져오신 게 아니고 또 가져오시기까지 또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으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 앞서가지고 간단하게라도 그래도 승차감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뉴 엑셀이라는 차를. 그래서 이 당시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프라이드도 있었고 르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 인터뷰에서도 잠깐 들었는데
프라이드 오너셨다고 또 들었거든요. 예, 제 첫 차가 예. 사실 프라이드 DM이었고요. 예. 0.3 수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또 그래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 예. 면에서 어떤 면이 장단점이. 일단 프라이드는 뭐 이 엑셀도 경쾌하고 뭐 하지만 프라이드가 더 경쾌했던 것 같고 뭐 승차감 면에서는 이제 프라이드보다는 사실 엑셀이 더 약간 소프트합니다. 뭐 그 이유는 제가 하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예. 프라이드는 아무래도 얘도 해치백이지만 프라이드보다는 약간 차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소프트한 느낌을 더 프라이드보다 받는 것 같습니다. 주행 관점으로 보면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프라이드가 좀 주행감이 굉장히 좋은 차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어떤 차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수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현대에서 어떻게 보면 니즈를 잘 파악한 것 같아요. 네. 안락하고 약간은 물렁한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또 이렇게 내놔서 오히려 프라이드보다도 인기가 많았죠. 네. 그리고 지금 뭐 3도 해치백 모델이긴 한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뭐 세단도 있었고 그 세단 자체가 소나타랑도 약간 그 외형을 또 패밀리 룩을 이루면서 약간 또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뭐 미국이나 일본에는 안 파는데 한국에만 파는 베타 모델이 세단 트렁크를 늘려가지고 이제 세단 모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유독 또 우리나라에만 그 세단이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참고로 또 경쟁 모델인 르망이 있었는데 르망 같은 경우에는 뭐 차는 그냥 괜찮았어요. 그 카데트라는 차를 베이스로 만든 차기 때문에 이 카데트라는 차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골프의 경쟁 모델이었죠. 네, 그래서 주행 감각 면에서는 좀 괜찮은 평이 있었는데 그 장고장이나 그런 마감 문제가 이게 나중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 소형차 치고는 또 가격이 좀 많이 또 비쌌기 때문에 엑셀의 인기를 잠재울 수는 없었죠.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에서 그 당시에 그 국민들의 정서를 잘 니즈를 잘 파악해가지고 괜찮은 차를 내놨고 잘 좋은 차를 내놨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한 게 승차감이 조금 말랑하면서 소프트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경쟁 모델 있잖아요. 르망이나 그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 디서스펜션 같은 경우가 이제 토션빔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엑셀은 또 획기적으로 뭐 멀티링크라고까지는 하기는 좀 그런데 독립식으로 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이 있어서 의외로 또 현대에서 네, 기술이 하나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게 또 어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잠깐 한번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엑셀을 주행 감각을 보고 사시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프라이드 탔을 때도 느꼈는데 바로 그 느낌, 이 딱 타서 주행했을 때 이 감성적인 느낌이 정말 너무나 그 좋고요. 근데 그 궁금한 게 아까 사전 인터뷰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북미형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80년대 중반 후반 정도 보니까 그때는 차량 교체 주기가 보통 3년이었대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새 차를 한번 사게 되면 다음 차를 사게 되는 과정이 3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게 8년에서 9년 정도 되는데 그게 약간 놀라웠는데 이유를 보니까 고장이 워낙 많이 나고 특히나 3년 정도 되면 차체 부식이 많이 나서 차량을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제품 이 엑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용 차가 아니잖아요. 요 북미형 차는 제가 이제 정비할 때 하체를 떠봤는데요. 기본 언더코팅이 하체 언더코팅이 돼 있고요. 상당히 두껍게 돼 있습니다. 언더코팅이. 그리고 일반 그 철판 두께도 국내 내수용하고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께 자체가. 그래서 부식이 덜 됐고 이분 전 차주분 그 할아버지께서 차 관리를 뭐 저희처럼 매니아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거나 뭐 디테일하게 관리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져왔을 때 하체를 떴을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부식이 하나도 없었고요. 제가 언더코팅을 다시 안 해도 될 만큼 하체 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엑셀 동호회도 나갔는데 같은 엑셀을 타시는 분들의 고민이 하체 부식, 그러니까 차체 부식 때문에 엑셀을 폐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부식에 대한 고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부러워하셨고요. 그런 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결론은 현대에서
수출형과 내수형을 차별을 뒀냐? 예, 예. 결론은 또 차별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네. 제가 직감적으로 느낀 건지 네. 모르겠지만 실제 차로 결과물을 봤을 때는 언더 코팅이 하나도 그러니까 언더 코팅이 완벽히 돼 있는 거를 보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차는 미국 오하이주에서 출고가 됐고 출고한 지 1년 동안 운행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져오게 되셨습니다. 예. 그 할아버님을 제가 이제 2년 반 정도 쫓아다녀서 이 차를 가지고 오게 된 사유와 배경과 온갖 그 말씀을 네. 드리고 나왔더니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마음을 좀 여셨고 예. 한 2년 정도 지나셔서 주시려고 했는데 한번 이제 또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6, 7개월 만에 제가 연락을 드려서 가져오게 돼서 정말 어렵게 가져온 차고요. 제가 그래서 더더욱 애정을 갖고 복원을 다 마친 차입니다. 딱 봐도 아주 아까 번호판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차 안에 배치되어 있는 소품 하나하나만 봐도 차주님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 차를 복원을 해오셨고 관리를 해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았거든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이 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너무나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지루하고 고루한 은색이라고 하지만 네. 이 소형차의 은색은 또 남다른 멋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출고한 상태 그대로의 도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차보다 뭐 손을 이렇게 좀 외관을 고의적으로 꾸몄다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순정 가치로의 그런 모습을 저는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순정으로 유지가 되어 있다는 게 되게 더 예. 그리고 뭐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뒤에 해치백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컴팩트하고 또 나름 제가 썬팅을 다 제거했는데 이런 실내가 깨끗이 보존되어 있는 것들을 뭐 일반인들한테 또 보여준다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매력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드카를 소개해 드릴 때마다 항상 드릴 말씀인데 이 노썬팅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보통 차 같은 경우에는 썬팅을 해놓으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데 이 올드카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안을 보게 되더라도 이 노썬팅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결국 뭐 여름에는 뭐 더 춥더라도 예. 일단은 그 노썬팅으로 가는 그 노썬팅의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외관에서 제가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그 실외에서 이 안에를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은 예쁘고 그런 걸 또 떠나서 이 감성적인 면을 또 한 번 더 자극해주기 때문에 네, 정말 예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올드카 타시는 분들이 썬팅 많이 안 하시죠. 네. 하더라도 정말 한 듯 안 한 듯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 중에 가장 애착이 가고 또 히스토리가 깊은 차는 사실 갓그랜저입니다. 갓그랜저요. 예, 갓그랜저를 소유하셨던 분은 여자분이셨고요. 예. 예, 사모님이셨는데 사장님하고 이제 사별을 하시면서 그 차를 이제 버리시지 못하고 보내지 못하시고 네. 계속 지하에 세워놓고 아저씨에 대한 그리움 뭐 그런 것 때문에 차를 계속 가지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차를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예. 제가 우연찮게 컨택이 됐고요. 그래서 그 배경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드렸고 그 차를 제가 잘 인수해 가면 잘 이렇게 복원해서 계획도 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락이 되고 있고요. 제가 사진을 간간히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러십니다. 저 눈물 날라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저도 예. 지금 이제 사별하셨지만 네. 남자분이 사셨던 그런 차에 대한 어떤
향수, 향기, 그분의 어떤 발자취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이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책임감, 의무감이 있다면 저 차는 각별했고 또 계속 제가 소유를 할 생각으로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특별한 사연이네요. 오늘 저도 질문 드리면서도 저도 네, 너무 하네요. 또 의외의 답변을 해주셔서 또 되게 뜻깊었고 되게 굉장히 진짜 특별한 이유가 있네요. 바크렌즈는 지금 완벽히 복원이 돼 있나요? 예, 지금 안 되는 기능 하나도 없고요. 예. 100% 다 되고 있고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주행까지 해서요. 94년식 뉴 엑셀 3도 해치백 모델 한번 살펴봤고요. 정말 클래식한 외관에 또 감성적인 드라이빙 느낌이 너무나 인상적인 차량이었고, 특히나 오늘 뭐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인터뷰를 해왔지만 특히 오늘 차주분께서는 올드카를 구매함에 있어서 많은 스토리, 사연들을 중요시 한다라는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좀 많이 좀 다른 생각을 좀 감상해줘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리뷰였고요. 오늘 또 굉장히 바쁘신데 주말에 결혼기념일에 오늘 시간 내주신 차주님 또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많은 또 올드카 매니아분들 보고 계시거든요. 예, 먼저 이렇게 뭐 보잘것없지만 나름대로 소중하게 가꿔주고 있는 엑셀에 대해서 조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엑셀을 구매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국내 내수형 모델에도 부식만 크게 없다면 입양을 해서 조금씩 복원해가는 건 어떤가. 큰 뭐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현대도 가서 부품을 조회하면 아직 나오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감성이나 향기,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좀 복원하신다면 뭐 저도 일조가 되는 모르겠지만 좀 도움 좀 드리면 좋겠고요. 혹시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그 엑셀 관련된 동호회라든지 그런 클럽 같은 게 운영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네이버에 현대 엑셀 클럽이라고 네. 있고요. 거기에 가입하시면 뭐 정비담이라든가 그다음에 부품을 구매하는 어떤 경로, 그다음에 엑셀을 유지하기 위한 뭐 필수 그런 정비들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현대 엑셀 클럽이죠? 예, 현대차 엑셀 클럽. 현대차 엑셀 클럽. 예. 이쪽 보시면은 메인 화면이거든요. 현대차 엑셀 클럽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입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저도 평소에도 많이 궁금했던 차량이에요, 엑셀이라는 차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말 뜻깊은 시간 한번 가져봤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예.